부모님이 아예 없거나 혼자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뭐 여자친구한테 보낼 수 있지. 근데 부모님이 뻔연히 있잖아요. 일단은 의심을 한번 할 거예요. 2012년 2월 24일 광주의 한 경찰서에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중년 남성의 긴장된 목소리. 그는 신고할 것이 있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아들이 실종된 것 같거든요. 며칠 전부터 연락이 안 돼요. 회사에도 출근을 안 하고 있다고 하고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제 아들 좀 찾아주세요. 20대 후반 아들이 실종된 것 같다는 신고 전화. 신고 내용은 이랬습니다. 6개월 전 광주 모 회사에 입사했던 신고자의 아들 황씨. 그는 출퇴근을 위해 줄곧 외삼촌 집에서 생활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일 전인 2월 20일 월요일. 같이 거주하던 황씨의 외삼촌에 의하면 황씨는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출근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황씨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아들이 여자친구 집에서 며칠씩 잠을 자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처음엔 집에 안 들어왔다고 하길래 또 여자친구 집에 갔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 큰 성인 아들이었기에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가족들. 그러나 이들이 불안에 떨기 시작한 것은 3일이 지난 2월 23일부터였습니다. 회사로부터 황씨가 며칠째 무단 결근을 하고 있다고 연락이 온 것. 가족들은 황씨와 함께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그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놀라서 바로 아들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여자친구 말이 20일에 아들이랑 데이트 약속이 있었는데 못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경찰은 황씨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그의 행적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인 2월 26일 새벽 4시 15분경 경찰서에 또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다급한 목소리의 한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서죠? 여기 광주 중앙공원 주차장인데요. 여기 불이 났어요. 차에 불이 붙었다니까요. 119에는 신고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곧장 현장인 광산구의 주차장으로 출동한 경찰. 다행히 기사의 빠른 대처로 불은 공원으로 번지기 전에 진압됐습니다. 그러나 차량 안 대부분은 불에 타 훼손된 상태. 차량 내부를 조사하기 시작한 경찰. 그런데 트렁크에서 이상한 것이 발견됐습니다. 차량이 일반 승용차가 아니라 코란도 벤 화물차였어요. 뒷좌석이 없고 그 자리에 트렁크가 크게 연결된 구조였고요. 문을 열고 안을 확인했는데 바닥에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자세히 확인해보니 사람 형태였어요. 시신 훼손이 심각하여 신원 확인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경찰은 차량 번호판을 통해 차주를 확인했습니다. 차주의 거주지는 전북 고창, 차주는 20대 남성 황씨였습니다. 놀랍게도 4일 전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던 그 황씨였습니다. 가족들은 차량 속의 시신이 차 주인 황씨가 맞는지 떨리는 심정으로 수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크라임은 내게 꼭 필요한 보험만 남겨주는 보험 솔루션 보험장터와 함께합니다.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인터넷 TV 설치는 인터넷 비교원. 크라임은 인터넷 비교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12년 2월에 광주에서 한 차량이 불타서 발견되면서 인지가 된 사건입니다. 실종된 남성 같은 경우는 20대 후반 황씨고요. 실종 신고가 있었고 그 사람의 차에서 일단은 어떤 시신이 발견됐는데 신원 확인은 그 당시에 좀 진행 중이었던 상황이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실종 과정 중에서의 이상한 점 같은 것들은 혹시 없었을까요? 그냥 20대 남성이었고 약속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20대의 젊은 청년이 갑자기 사라지기가 쉽지 않죠. 직장이 뻔연히 있는데 그거는 직장을 결근했다는 거잖아요. 크게 가능성은 교통사고 후 어떤 유기됐을 거나 아니면은 다른 아주 큰 어떤 일에 연루돼 갖고 납치가 됐거나 네. 두 가지 정도밖에 더 있겠어요. 갑자기 사라진다는 게 이게 무슨 치매 노인도 아니고. 네. 근데 이제 이게 본인 차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잖아요. 차에서 뭔가 그 자살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불이 타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게 벤이에요, 벤. 네, 코란도 벤이요. 벤이에요. 앞에 두 좌석만 앉는 좌석이고 그렇죠. 뒤에는 그냥 화물차처럼. 아시다시피 원래 코란도 일반 코란도는 보통에 원래 나올 때는 차단이 돼 있어요. 뒤에는 짐을 싣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앞에 운전자나 조수석에서 뒤로 갈 수가 없어요. 네. 그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트렁크를 뒤에서 열어갖고 짐을 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했으면은 자기 운전사 저기서 자살을 하지. 앉은 자세로. 그럼요. 네. 거기서 뭐 술을 먹고 번개탄을 하든 뭐 하든 보통 그런 경우가 거의 100%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네. 짐칸 뒤에서 이렇게 눕거나 옆으로 된 상태에서 그렇게 어떻게 자살을 하니 이 말이에요. 네. 아니 그렇게 자살하려고 하면은 차가 아닌 다른 데서 하지. 자기가 짐이 된 거잖아요. 딱 봐도 자살은 아니겠다라는 걸 금방 눈칠 수 있는 거고 지나가는 택시 기사가 불이 났어요라고 했을 때는 차량에 불이 난 거잖아요. 네. 차량에 불이 나서 다 타고 그것이 튀어서 옆에 공원에 불이까지 번지지 않은. 그러니까 그건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 주셨다시피 차가 주차된 곳이 주차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고도 바로 발화 이후에 뭐 멀지 않은 시점에 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선택이 지금 이 사람이 사라진 것은 거의 6일 전이거든요. 저도 이제 광산구에서 직장도 있었잖아요. 네. 광산구에 가면 이런 그 빈 주차장이 많아요. 주차장 옆에 공원, 네. 횡한 데가 많아요. 워낙 거기가 원래 광산군이었는데 합쳐졌죠. 광주로 편입되면서 네. 좀 굉장히 넓은 공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데 좀 으슥한 것 같기도 하지만 쉽게 접근성이 있고 사람들이 걸어서 잘 안 가는. 네. 근데 지나가는 차들, 그러니까 광산구가 도로가 굉장히 넓어요. 왜냐하면 이게 편입된 곳이라서 그러니까 지나가는 차가 불났네 이런 공간이라는 거죠. 여기다가 만일 이 어떤 범인이 이걸 했다면 유기 장소 선택이라든지 6일이라는 시간이 걸린 부분 그리고 방화라는 방법으로 마지막에 했다는 거는 어떤 의도일까요? 그러니까 방화라고 했으면은 시차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납치해서 뭐 납치를 했거나 아니면 유기했거나 뭐래든 거기에 일단은 갖다 놓은 거고 20일 하루 이틀 뭐 그때 근데 방화는 한참 뒤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범인이 다시 와서 불을 붙였다는 거잖아요. 차를 거기에 굳이 갖다 놔서 거기서 불을 지르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은 왜 여기 있다 그래요? 더 시골에 네. 갖다 놓고 아무도 없는 데서 불을 지르면 되지. 그러니까 여기는 네. 납치 혹은 첫 번째 장소에서 뭘 한 거고 그리고 한참 뒤에 가서 불을 지른 거라고 보면 맞는 거죠. 그렇지 않은 반대 가능성은 여기에다가 바로 불을 지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나중에 와서 불을 굳이 지른 이유는 신원 그렇죠. 그런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가 첫 번째 차를 갖다 놓은 데가 맞고 아니면 최초거나 아니면 초기이거나 네. 그리고 그럼 굳이 차를 이동시킬 리가 없죠. 왜냐하면 굳이 차를 이동시키려면 자기가 이동시켜야 되니까. 그럼 거기서 죽였거나 왜냐하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20대 청년을 이동시킬 수가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려면 인력이 필요하고 노출이 되죠. 네. 본인이 뭐 2명 이상이거나 뭐 왜냐하면 양호를 쓰거나 네. 힘이 있는. 네네.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그 시차가 걸린다.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쨌든 시신 훼손을 위해서 다시 와서 굳이 불을 붙였다면 관계성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처음에는 어떻게 했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는데 없애야 되겠는데 네. 라는 생각을 할 정도인 어정쩡한 관계죠. 네,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그냥 가족도 아닌. 강도 정도는 아닌 그렇죠. 그거보다는 더 아는 사이. 그렇죠. 만약에 강도였다고 하면 올 필요가 없죠. 네, 그리고 아예 가족이었다면은 처음에 죽이고 바로 훼손을 하거나 바로 했거나 아니면 안쪽으로 갔거나. 네. 네. 그러니까 좀 애매한 부분. 네. 관계성이 정도를 알 수 있는 상황이네요. 애매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런데 사실 차 안에서 불에 타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문을 닫고 태우겠습니까? 문을. 네, 산소 네, 범죄자의 마인드는 아닌 거예요. 경험 있는 범죄자의 마인드는 아니고 정리를 하자면 이제 범행 경험은 없고 피해자와의 관계의 면식 정도는 아예 진짜 가까운 친인척이나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예 비면식은 아닌 정도의 사람의 프로필이 나오네요. 근데 네. 여기서 문제는 그거예요. 이게 벤이라는 것의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납치를 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이상해요. 승용차는 앞뒤가 연결이 되잖아요. 네. 찝차도 그래요. 뒤에 숨어 있다가 뭐 뒤에서 끈으로 뭐 목을 우리가 조른다든지. 말하는 게 말이야 영화식으로. 네네네. 근데 배는 그게 안 돼요. 차단이 돼 있기 때문에. 왜냐면 뒤에 차단이 돼.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 저는 이 사건의 가장 궁금증이 그거였어요. 어떻게 처음에 이 네. 피해자를 공격했는지. 네, 벤인데 네. 어떤 자세로 어떻게 공격해서 시체를 어떻게 여기로 옮겼는지. 알겠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불에 타서 훼손된 차량 내부를 좀 더 자세하게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이후 수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황 씨와 불에 탄 사체가 들어있던 황 씨의 차량. DNA 분석을 통해 차량 속 사체의 신원을 조사한 경찰. 사체의 주인은 가족들이 애타게 찾던 황 씨였습니다.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불에 탄 채로 발견된 황 씨. 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아닐까? 경찰은 황 씨가 평소 자살을 생각할 만큼 힘든 일이 있었는지 주변인들에게 탐문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황 씨의 여자친구에게서 듣게 된 이상한 이야기. 평소 힘들어하는 건 없었어요. 밝고 건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데이트에 안 나온 20일 저녁 남자친구한테서 이상한 문자를 받았었어요. 꼭 다시 못 볼 사람처럼 굴더라고요. 전화도 안 받고. 인사도 못하고 가네? 그동안 즐거웠어. 전에 조직 비슷한 데 있었는데 거기 다시 가야 해. 미안, 연락하지 마. 어딘가 멀리 떠나는 사람 같았다는 황 씨의 문자. 황 씨는 마지막을 직감했던 것일까? 하지만 이게 황 씨의 마지막 문자라면 그는 왜 가족이 아닌 여자친구에게만 마지막 문자를 보낸 것일까? 그리고 그가 언급한 조직은 대체 그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해당 내용을 가족과 공유한 경찰. 그러나 가족들은 깜짝 놀라며 황 씨가 조직, 조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문자 속 황 씨의 말투는 평소 황 씨 말투와 너무 다르다는 가족들. 황 씨의 주변 지인들 역시 황 씨는 갑자기 사라질 사람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때 황 씨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망자의 기도 및 폐 기관지에서 매일 부착을 보지 못했습니다. 혈액 이산화탄소와 헤모글로빈 농도도 정상 수치였고요. 후두 덮개에 선명한 부종도 없는 것으로 보아 고온의 기체를 흡입해 사망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 씨가 화재 발생하기 전에 이미 사망했을 거라는 부검의의 의견. 황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사망 후 스스로 차에 불을 낼 수 없으므로 적어도 불은 제3자가 고의로 내야만 가능한 상황. 그런데 부검 중 이상한 것이 또 발견됐습니다. 대부분 불에 타서 확인이 어렵긴 했지만 노란색의 무언가가 손목과 발목 등에 붙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박스 테이프 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망 전 황 씨가 마치 결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게다가 부검인은 황 씨의 결정적인 사인이 질식사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더 이상 자살로 보기 어려운 사건에 경찰은 이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 방향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에 여자친구를 보기로 했던 상황이었고 여자친구는 못 봤는데 대신에 이제 문자를 받았는데 이게 저희가 많이 크라임에서 다뤘던 사건들의 문자들에서 뭐 예를 들어서 잘 있어 이게 아니라 나는 죽으니까 연락하지 마가 꼭 붙어요. 그렇죠. 네, 연락하지 마라고 마지막에 굳이 그냥 잘 있어 하고 끝내면 되는데 연락하지 마를 꼭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핵심이 그거죠. 연락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부모님이 아예 없거나 혼자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뭐 여자친구한테 보낼 수 있지. 근데 부모님이 뻔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왜 여자친구한테 이걸 보냈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살해한 범인이 이렇게 봤을 때 여자친구도 있지만 부모님도 있잖아요. 네. 부모님한테도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일 때문에 급하게 뭐 그걸 보냈어야 됐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만약에 이걸 이제 스테이징을 하려고 하면은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여자친구와 연관됐을까? 라는 생각으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먼저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요? 보통 그렇죠. 보통 그렇잖아요. 일단은 의심을 한번 할 거예요. 그다음에 뭐 조직? 그걸 조직을 또 조직이라고 하나요? 자기가 직접 조직원의 연이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자기를 나 그냥 조폭이었는데. 그렇게 얘기했지 않죠? 네.
내가 있던 우리 형님들이 있거나 네. 아니 우리 회사가 있거나 아, 네. 아니면 무슨 모임이 있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 네. 조직을 조직이라고 하지 않나요? 근데 심지어 조직 비슷한 데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조직 비슷한 데라는 제3자의 말투라는 네, 거예요. 내가 조직에 있으면은 네. 우리 회사. 그러니까 경찰들도 그러잖아요. 자기 경찰이라 그러지 않고 회사. 우리 회사라고 네, 한다.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 제3자의 말투라는 거예요. 네. 되게 엉성한 거예요. 이걸 이렇게 보낸 어떤 놈인지 어떤 년인지 어떤 놈들인지 네. 그냥 엉성한 거죠. 예. 그리고 예. 부검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게 가장 명확하죠. 중요하죠. 매가 네. 없다. 그럼 매가 없은 거는 죽은 뒤에 끓음이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산화탄소나 헤모글로빈 농도가 정상이라는 건 호흡을 못했다는 거예요. 죽은 뒤에 불이 붙여졌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는 명확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앞서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 젊은 피해자를 어떻게 옮겼을까라고 하는데 결박근 같은 것들이 테이프 자국 뭐 이런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앞쪽 결박과 뒤쪽 결박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여기는 그게 나타나지 않는데 왜 이거를 저 표시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의미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발견된 상태를 현장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하면은 굳이 그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어쨌든 결박이라는 것은 납치가 됐다는 거나 그러면 납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뭐죠? 20대가? 20대 남성을 보통 이제 뭐 강도로 노리진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상한 거죠. 뭘로 어떻게 납치한 거지? 약물로 하나? 아니면 두들겨 팼나?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 선택과 뭐 전반적으로 증거 그렇죠. 이상하죠. 이건 많이 이상하죠. 자, 경찰은 황 씨와 조직 관련성을 또 조사를 해보기 위해서 지난 행적들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관련 수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황 씨가 연락이 두절된 2월 20일부터 그의 행적을 하나하나 다시 쫓았습니다. 회사 건물 CCTV를 통해 20일 오전 회사로 출근하는 모습이 찍힌 황 씨, 그리고 회사 전상망을 통해 그가 밤 9시경 퇴근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날 황 씨가 데이트에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황 씨는 퇴근 후 어디로 간 것일까? 그날 밤 10시 24분경 인근 현금 인출기에서 돌연 130만 원을 인출한 황 씨. 하나는 기업은행의 체크카드였고요. 여기서 70만 원을 인출했고 그 다음에는 SK 신용카드로 6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인출 당시 당연히 CCTV에 모습이 찍혔는데 모자를 눌렀어 얼굴은 안 보이지만 정황상 황 씨가 맞았어요. 퇴근 후 잠시 사라졌던 황 씨가 갑자기 회사 인근에서 현금을 인출한 상황. CCTV 속 남자는 얼굴은 확인이 정확히 안 되었으나 분명 황 씨의 옷차림과 동일했고 그것이 황 씨가 찍힌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황 씨의 차량은 밤 11시경 광주 북구에 있는 길가에 잠시 주차되어 있다가 11시 20분경 화재가 벌어졌던 공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황 씨가 문자로만한 조직과 관련된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접촉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대체 황 씨는 언제 어디에서 죽임을 당한 것일까? 그런데 경찰은 황 씨의 여자친구로부터 한 가지 의심스러운 내용을 듣게 됐습니다. 그 현금 인출기 CCTV 속 남성이요. 아무리 봐도 남자친구가 아닌 것 같아요. 옷이랑 신발은 남자친구께 맞는데 걔는 평소에 외투 지퍼를 뭐 끝까지 올려 입지 않거든요. 근데 영상 속 남자는 지퍼를 끝까지 올려 입었고 게다가 남자친구는 평소에 모자를 잘 쓰지 않아요. 누군가 황 씨 행세를 한 것 같다는 여자친구의 진술. 그렇다면 누군가가 황 씨의 카드를 갈취했으며 카드 비밀번호까지 알아내 현금을 인출했다는 것인데, 하지만 CCTV로 쫓은 그의 행적 속 어디에도 황 씨가 강도를 만난 정황은 없었습니다. 좀 이상해서 황 씨가 퇴근한 순간 회사 CCTV부터 다시 샅샅이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엔 화질이 좋지 않아 잘 못 봤는데 황 씨가 차량에 타고 잠시 동안 차가 크게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마치 안에서 몸싸움이라도 일어난 것처럼요. 9시 1분 회사 주차장으로 내려간 황 씨. 그리고 그 차량은 잠시 크게 흔들리더니 9시 4분 회사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짧은 시간인데다가 CCTV 화질도 좋지 않아 이상한 점을 못 느꼈던 경찰.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자 황 씨가 차량에 탑승한 직후 차가 크게 흔들린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차 안에서 몸싸움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차 안에 누가 타고 있었다는 건데 CCTV를 아무리 돌려도 황 씨가 오기 전 그 차에 미리 탑승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CCTV를 돌려보던 경찰은
황 씨의 차량이 아닌 다른 곳에서 수상한 인물을 발견했습니다. 황 씨가 주차장에 내려오기 10분 전인 저녁 8시 50분경 한 차량이 주차장을 빠져나가더니 돌연 차를 도로가에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세운 것처럼 보였지만 그곳에서 내린 남성은 다시 주차장 안으로 걸어서 들어갔고 이후 다시 차량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뭘 두고 와서 다시 들어가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곧 CCTV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후 나타나지 않았어요. 차량도 당연히 길가에 그대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 경찰은 이 해당 차량의 차주를 추적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경찰의 당일 저녁에 황 씨의 행적 추적을 좀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게 지금 9시에 나가서 1시간 한 반 가량 뒤에 또 어디 간 것도 아니에요. 회사 인근에서 돈을 인출했는데 이게 황 씨인지 아닌지 옷은 또 같은데 돈을 인출했는데 돈 금액도 많지도 않아요. 70만 원, 60만 원. 이 정도거든요. 9시 1분에 황 씨가 내려갔어요. 1분에서 4분 사이에 나왔어요. 한 3분 정도죠. 네. 막 흔들리고. 그러면 그때 뭔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나가서 어쨌든 황 씨의 차량이 11시에 북구 길가에 주차했다가 그건 뭐 정차죠. 정차. 그 바로 옆에 있는 공원 구차장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화제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황 씨의 차가 삥 어디론가 뭐 이제 뭐 빙빙빙 돈 거죠. 10시 24분 경에는 황 씨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어딘가도 아니고 회사 근처에서 체크카드로 인출을 했어요. 네. 근데 그건 황 씨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옷차림 이런 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옷을 굳이 그거를 벗겨가지고 입었다라는 게. 그렇죠. 입었고 네. 야, 입은 건 뭐 그렇다고 쳐도 왜 회사 인근이에요? 범행이 일어난 납치가 일어난 것도 회사 주차장이란 말이에요. 네. 회사 주차장에는 외부 사람도 들어올 수 있지만 주로 이제 사실 익숙한 거는 그렇죠. 네, 회사 사람이죠. 그럼 범인인 회사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럴 확률이 확률이 높지 않은 네. 거죠. 그죠? 왜냐하면 CCTV의 사각지대라든가 바로 내려오는데 한 3분 정도에 그랬어. 그럼 당연히 여기가 익숙하게 숨어 있다가 네. 뭘 했다는 건데 거기서 제가 걸리는 게 그거예요. 코란도 밴을 탔어. 들어가서. 그럼 범인은 어떻게 타야 되죠? 뒷문을 열고 탔다? 근데 뒷문에서 안 늘어. 그래서 제가 이상한 거예요. 네. 그러면 조수석으로 탔다? 지금 이게 조금 이제 CCTV가 좀 애매한데 그러면 그게 아니라 애초에 그 차 안에 네. 숨어 있었다. 이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게 왜 찍히지 않았냐 하면은 네. 들어서 숨어 있다가 타는 걸 보고 거기서 뭘 했다고 하면은 설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 말은. 그렇다면 이제 지금 저희가 요의 있게 네. 지금 보고 있는 인물 저녁 8시 50분경 차량이 주차장 바로 바깥으로 나가서 회사 차량이죠. 네, 회사 내에 주차돼 있던 차량이 나가서 그 남자는 들어왔는데 차는 안 뺐다. 다시 안 들어갔다. 요거 좀 주의 깊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주차장에 내려오기 10분 전인 8시 50분에 주차장에 나갔어. 네. 그런데 어디 한 다음에 다시 걸어서 들어온 거죠. 근데 주차장에 자기 차 없이 왔는데 그 남자는 보이지 않아. 네. 그럼 당연히 황씨 차에 트렁크에 숨어 있었던 것이 맞죠. 시간대가 너무 좀 붙어 있고. 붙어 있죠. 네. 근데 이게 가능하냐?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트렁크 뒤는 사실은 이 고란더 밴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렵지 않게 딸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진짜 가까운 사이거나 회사의 사람은 키 같은 거야 사실은 공유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뭐 잠깐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지금 이게 저는 계속해서 이해가 안 되고 좀 궁금했던 게 돈을 뽑는 타이밍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누군가를 살해를 그러니까 금전 목적으로 애초에 했다면은 뭐 빨리 살해하건 뭐하건 하고 돈을 왕창 뭐 빼든지 이후로도 계속 그 카드로 돈을 뽑던지 이때 한 번 뽑았고 예를 들어서 반대로 죽여놓고 나서 이왕 죽였으니까 돈도 뽑을까? 그럼 사실 뭐 시체를 두고 나중에 돈을 뽑든지 근데 이건 시간이 되게 좀
비교적 붙어있는 타이밍에 돈을 뽑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시신을 갖다 놓으러 가거든요. 이게 돈 목적인 건지 무슨 목적인 건지 이게 돈 목적이 아니라 네. 뭔가 죽인 다음에 뭘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카드가 있으니까 카드를 뽑았다. 그러니까 돈을 목적으로 얘를 그 피해자를 죽였다기보다는 네.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죽인 후에 시체를 보니까 뭐 지갑을 보니까 아니면 그 차를 보니까 이게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뽑은 것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주 목적은 아니다. 다른 그러면 원한이나 치정이 있을 수 있다. 네. 라고 생각하고 앞에 그래서 왜 여자친구한테 먼저 보냈지? 그럼 치정일 수도 있겠다. 자, 경찰은 해당 차량의 소유주를 찾아냈는데요. 이후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갓길에 차를 세우고 회사 주차장으로 돌아온 의문의 인물. 그는 황 씨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 상사 김 과장이었습니다. 경찰에 의해 소환된 김 씨. 그러나 그는 황 씨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며 억울하다는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카드 내역을 살펴본 경찰. 그곳엔 2월 26일 새벽 2시 황 씨가 화재로 발견되기 고작 2시간 전 김 과장이 자신의 집 근처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새벽 4시 40분경 김 씨가 외출했다 돌아왔다는 사실까지 확인한 경찰. 유력한 증거들을 들이밀자 그제서야 태도가 돌변한 김 씨. 맞아요, 황씨 제가 불태웠습니다. 말을 안 듣더라고요. 겁 좀 줘야겠다 싶어서 월요일날 퇴근할 때 황씨 차 뒤쪽에 숨어 있다가 황씨가 운전석에 탑승할 때 저도 뒷문을 열고 차 안에 탔어요. 뒤에서 목을 조르면서 황씨를 화물칸으로 끌어당겼고 케이블 타이로 결박하니까 겁 좀 먹더라고요. 황 씨에게 원한이라도 있었던 건지 분노에 가득 차 자백을 이어가던 김 씨. 황 씨를 제압한 김 씨는 직접 황 씨의 차를 운전해 회사에서 12km 떨어진 골목길에 차를 주차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테이프를 황 씨의 눈과 입에 10여 회 감고 손목과 양발에 재차 감아 다시 황 씨를 결박했다고 했습니다. 결박돼 있는 주제에 계속 제 말에 토를 달고 저를 비꼬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혼나보라는 심정으로 주먹으로 얼굴이랑 가슴을 좀 때렸습니다. 그냥 겁 좀 주려던 거였어요. 분명 숨 쉬고 있었다고요. 근데 다시 운전하는 중에 너무 조용해서 확인해보니까 숨을 안 쉬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사망한 걸. 놀란 김 씨는 밤 11시 20분경 우선 차를 공원 주차장에 대고 주변에 있는 스티로폼 박스로 화물칸에 있던 황 씨의 시체를 덮어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후 현장에 증거가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웠다는 김 씨. 결국 그는 6일이 지난 2월 26일 새벽 휘발유를 구입해 황 씨를 차량과 함께 모두 태워버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신은 황 씨를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황 씨를 납치하고 협박까지 한 것일까? 김 씨 진술 중 현금 인출기에 찍힌 게 황 씨가 아닌 자신이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돈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기엔 130만 원은 너무 적은 돈이잖아요. 살인인데.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의 긴 추궁 끝에 밝혀진 놀라운 사실. 김 씨의 자백을 들은 현장 관계자들도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황 씨가 그의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김 과장. 모든 일은 사랑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 X랑 만나던 여자, 그 여자 지난 9월부터 제가 먼저 만나고 있었습니다. 비밀로 만나서 그렇지 원래 제 여자였다고요. 근데 올해 1월부터 황 씨랑 사귀게 됐다면서 저를 멀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2월 초인가? 황 씨를 찾아가서 한번 경고했어요. 만나지 말라고.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내 사생활이니 간섭하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김 씨는 정작 유부남이었습니다. 이에 황 씨로부터 유부남이 왜 상관을 하냐라는 말까지 들었다는 김 씨. 32살이었던 김 씨는 이미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고 9월부터 비밀로 만났다는 여자친구 역시 불륜녀였습니다. 황 씨가 계속해서 자신의 경고를 무시하자 김 씨는 그에게 헤어질 것을 약속받고 겁을 주기 위해 이와 같은 범행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황 씨가 죽은 것은 사고였다는 김 씨. 대체 진실은 무엇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네, 김 씨가 유부남인 상태로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이 황 씨라는 사람과 사귀기 시작하자 겁을 주기 위해서 내가 범행을 했었다. 그 과정에서 실수로 사람이 사망한 것이다. 이런 것인데 살해 의도는 굉장히 또 중요해 보이거든요. 동기화하고. 그래서 그 여자친구한테 문자를 보낸 건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김 과장이 유부남인데 뭐 소위 말하는 직장 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다가 근데 어쨌든 헤어졌는지 어떤지 뭐 양다리를 거쳤는지 여자가 어떨지 모르지만 네. 그 다시 그 여자는 이 황 씨와 사귀게 되고 네. 뭐 이러면서 치정 관계가 얽혔던 것 같아요. 본인 얘기는 실제로는 혼만 내주려고 했는데 죽였다라는 거고 그러기엔 너무 세다. 이게 그러니까 언제 사망했는지 사망 시점도 굉장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면 어쨌든 지금 10시 24분에 옷을 황 씨 옷을 입고 갔을 때 이게 살아있는 사람 옷을 또 이게 뭐 벗기기가 어쨌든 옷을 벗기려면 손발 그렇죠. 결박을 예. 풀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때는 이미 뭐 사망이 있었을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럼 결박은 언제 한 거죠? 그러니까 결박 시점하고 질식된 시점도 좀 중요해 보이고. 그럼 옷은 벗겼다는 거잖아요. 네. 옷은 먼저 벗기고 그럼 결박을 그 다음에 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을 결박하는 건. 그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죽인 후에 네.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으니까 강직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죽인 후에 바로 옷을 벗겼다. 근데 왜 결박을 해? 그럼 아예 그 이 목을 조른 다음에 기절시킨 다음에 옷을 벗기고 결박을 하고 이렇게 했다면 되는데 여기 이게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부검이의 그 사망 원인 관련된 코멘트가 있었는데요. 예. 부검이에 따르면 코가 막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질식사, 그러니까 코나 입에 분비물로 인한 질식사 이런 것들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이죠. 그러니까 감았는데 죽었다. 이제 피해자의 코뼈 골절이나 비강 및 기도 내에서 혈종 등이 없어서 비구출혈에 의한 질식사 가능성 없다라고 의견 당시 밝혔었고요. 네, 그에 따른 가장 유력한 사망 원인이 아마 테이프로 코와 입을 동시에 막아서 비급폐쇄. 네, 호흡곤란으로 질식하게 한 게 아닐까라고 추정이 된다. 이 정도의 의견이 그러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실수가 아니다. 죽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럼. 예. 네. 이건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살인과 치사의 큰 차이니까. 네. 이렇게 해서 죽었다 그러면 살인이죠. 근데 제압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죽었다. 그럼 치사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형량도 엄청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굉장히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의문 갖고 있는 그 130만 원을 왜 그 시점에 그렇게 인출했냐에 관련돼서 진술을 들어봤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김 과장에 따르면 내가 황 씨한테 여자친구를 빼앗긴 게 억울해서 이게 정신적인 피해 보상으로 내가 돈을 좀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그냥 그렇게 네. 생각을. 네. 그러기엔 너무 작지 않아요? 그러니까 130만 원은 뭐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 네. 50만 원 용돈, 그 130만 원을 사용한 내역이요. 예. 네. 식사 비용 7만 원, 네. 자기 딸한테 16만 원. 그 죽은 사람 장례식장에 갑니다. 부조금을 5만 원, 무기명으로 20만 원, 25만 원을 부조한 거예요. 네. 거기다가 불법 성매형 20만 원. 그럼 도대체 이 돈은 그러니까 그냥 그게 아니라 그냥 죽였으니까 한돈 대로 그냥 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꽁돈처럼. 꽁돈이라 생각하고 뽑은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이 사람 자체도 사람을 죽여놓고 꽁돈을 뽑는다라는 그러니까요. 거는 그래도 이상한 놈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게 말 그대로 여자를 뺏겨서 그랬다고 하기에는 네. 너무 그러니까 기분이 상해서 죽였다는 거잖아요. 쉽게 네. 말하면. 자기 딸 선물로 이 돈을 쓴 것도 그렇죠. 미친 행동 같고요. 그러니까 얘는 네. 좀 조금 더 심리 검사를 해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것도 걸립니다. 불륜녀였던 지금 헤어졌으니까 지금 황 씨랑 만났겠죠. 이 여자친구도 용돈을 50만 원 주는데도 받아요. 식사도 7만 원 얻어먹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20일부터 네. 26일 사이에 돈을 받고 먹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여자는 양다리를 거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남자친구가 사라졌는데 전 남자친구인 유부남과 밥 그렇죠. 먹고 용돈 받고 이걸 했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셋 사이에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이게 돌아가신 분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 이 여자는 양다리 여자이고 이 과장도 이상한 애고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자, 이제 재판 결과 살펴보기 전에요. 전하는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 PD 자네 왜 그러세요? 그 폰이랑 통신사 내가 알기로 7년째 쓰는 거 아닌가? 네. 뭐 크라임 시작하고 계속 쓰고 있죠. 역시 인간 싸패구만. 또 왜요?
남들은 주기적으로 통신사 바꾸면서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는데 무감하긴. 찌찌. 어서 인터넷 비교원에 연락해보게. 인터넷 비교원이요? 이거 서경석 씨가 모델이네요? 2001년에 시작한 업체로 13년 이상 베테랑 상담원들이 개인에 맞게 설계해준다고. 저는 바꾸면 얼마나 혜택 주는데요? 인터넷과 IPTV에 최대 47만 원 혜택, 정수기 렌탈도 최대 30만 원 혜택을 준다고. 유심 변경 시에 최대 30만 원 추가 혜택까지. 휴대폰 구매에 최대 50만 원 기기값 지원까지. 더더더. 번호가 뭐죠? 1670-2521. 자세한 건 더보기에 링크 눌러보라고. 이 혜택 다 놓치고 사페야 호구야. 둘 다 아니라고요.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인터넷 TV 설치는 인터넷 비교원. 재판은 대법원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먼저 1심 같은 경우에는요. 피고인은 잠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바 있으나 피해자가 캑캑 소리를 내자 바로 풀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목을 졸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으로 그 밖에 검사가 제시하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의 강도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피고인에게 고의범인 강도살인죄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고, 다만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가중범으로서의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징역 20년이 나오고요. 2심으로 넘어가면은 테이프를 피해자의 눈과 입에 감게 된 경위는 피해자가 소리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테이프를 눈과 입에 감는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 및 그 태양크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큼의 가능 또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결과를 의도하였거나 그러한 결과 발생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형량이 9년으로 대폭 떨어집니다. 먼저 여기까지 또 2심에서 이 떨어진 것까지 먼저 좀 보시면 어떻게 보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도살인으로 보이는데 네.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입증을 못했다는 거죠. 경찰과 검찰이. 네. 그러니까 검사 제시한 어떤 증거를 봐도 살해 고의로 가졌다는 걸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니들이 한 공소장의 강도살인은 아니야. 그래서 공소장 변경을 막 우다다닥 하다가 네. 강도치사죄. 그런데 판사가 보기에는 분명히 강도살인 같아 보여. 니네들이 입증 못했지만. 그래서 2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반적인 강도살인은 돈을 뺏기 위해서 네. 했다가 강도치사가 되려면은 돈을 뺏기 위해서 입을 막고 했는데 죽어버렸다면 강도치사인데 지금 이거는 뭐 감정 관련된 그렇죠. 다 많이 있으니까. 치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분명히 보이는데 네. 입증을 못 해내거나 그리고 그 부분으로 못했어. 근데 판사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이놈이 되게 나쁜 놈이야.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강도치사죄도 이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죄종과 법이 어긋나지만은 판사의 의도는 명확해요. 이건 강도살인이 맞아. 네. 그런 니들이 입증이 못했어. 그렇지만은 나는 이렇게 주고 싶어. 근데 2심에선 그런 거 아니야. 왜? 아니 1심 니네는 강도살인이 아니라며. 그럼 강도치사에 맞는 그 형량을 줘야지. 라고 해서 9년이 된 거예요. 네. 이게 대법원에 가서 파기환송 그러니까 근데 다시 온 거죠. 결정이 와서 고등법원 갔다가 다시 또 대법원 가게 그렇죠. 5번의 재판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똑같이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아니야. 1심이 맞아. 다만 네. 적용 법규는 조금 정리하자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최종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무엇인지,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이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정확하게 피해자의 코 부위만 제외한 채 피해자의 눈과 입에만 테이프를 10여 회 감았다는 것도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 안에서 이미 항거불능 상태로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손쉽게 피해자의 입과 코에 테이프를 감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과 입에 테이프를 10여 회 감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코 부위에도 테이프를 감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호흡곤란으로 질식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면서 최종 20년의 선고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강도살인으로 죄종을 가고 이렇게 가면 죽을 걸 알 수밖에 없어. 이렇게 가야지 맞는 거지. 뭘 원심 1심은 의도는 알겠지만 법 적용이 잘못됐고 2심은 너무나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잘못 본 거고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걸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일단 첫 번째 제가 가장 좀 의문 나는 거고, 근데 법리상으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심과 대법원의 말이 맞습니다. 이건 그런 형태의 입증을 못했다 하더라도 정황상 미필적 고의한 살인이 맞다는 건 맞아요. 네. 질식사니까. 문제는 법률가들이 이게 매우 뭐냐면 주저하잖아요. 네. 이걸 확신이 없잖아요. 그럼 형량을 낮게 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자신감 있게 주장하면 이거는 강도살인도 심각한 강도살인이에요. 사체훼손까지 있잖아요. 그럼 25년, 30년이 갔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선고가 돼서요. 뭐 그냥 만기 출소를 한다 그러면 2042년에 이 범인은 출소를 하게 되고요. 가석방이 지금 이제 요건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뭐 빨리 된다면 2030 몇 년에도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가장 뭐 억울하고 좀 분한 것은 황 씨와 황 씨의 유가족들이겠죠. 그렇죠. 네. 무슨 지금 뭐 어떤 상황에 그 얽히고 꼬이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냥 여자친구 만났는데 그 유부남한테 지금 이제 결국 살해당한 것이니까요. 너무나 좀 안타깝고 이제 20대의 한창 나이에 진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위로의 말씀 좀 전해드립니다. 자, 교수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